뭐 대단한 문제 아니니까요. 오케이. 자, 페이지 수는 45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장이네요. 페이지 45페이지에 이 문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원의 방정식이 하나 나오지? 원의 방정식하고 이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말하라고 했지. 위치 관계는 두 개밖에 없습니까? 이거밖에 없어. 칠판 원 됐어? 언제나 원을 그리면 원의 중심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지? 원에서는 원의 중심과 뭐가 제일 중요하다? 반지름. 그 이상 그 이하가 없습니다. 됐어? 근데 얘가 아주 고맙게도 몇 컴마 몇입니까? 중심이 0,0이네요. 아주 고맙게도 0,0이네요. 자, 0,0이고 반지름의 길이는 2네요. 맞죠? 자, 이 상태가 있는 거고 이 직선의 방정식 보입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하고 얘 둘이가 어떻게 만나느냐?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하는 거죠. 원의 중심의 좌표와 됐어? 직선의 방정식의 둘의 거리 곧 그 거리는 반지름이 되겠죠. 반지름을 상태에서 둘이 같으면 접하는 거고 거리가 더 크면은 안 만나는 거고 반지름이 더 크면 두 점에서 만나는 거죠. Understand? 자, 그러면 다시 0,0을 적어 놓으시고 이제 구성 요소 몇이죠? A가 3, B는 몇? 마이너스 4, C는 20. 자, 그리고 공식 한번 같이 외워봅시다. 여기다 적을까? 공식. D는 쭉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절대값 AX1 BY1 플러스 C. 여기까지 괜찮죠? 자, 정리해서 다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그대로 다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맞아요? 그렇게 하면은 얘는 4가 나온대요. 좋아요. 반지름은 아까 몇이었지? 자, 둘 중에 누가 더 커? 4가 더 커. 그럼 얘가 외부에 있는 이런 점이기 때문에 이건 만나지 않는다가 정답이 되겠죠. 뭐라고? 만나지 않는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자, 이번엔 두 번째로 이걸 가지고 그냥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걸 가지고 얘들아. 이 직선과 자, 이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원 위의 점과 원 위의 점이라는 것은 자 봐봐. 원 위의 점이라는 것은 자 봐봐. 이런 것들이 원 위의 점이야. 보여? 이런 것들이 x, y고요. 얘네들이 다 원 위의 점이야. 보이시죠? 이 노란색이 다 원 위의 점인데 자, 원 위의 점과 이 직선과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볼게. 최대값과 최소값 됐습니까? 우선 먼저 최대값. 최대값이라는 건 얘랑 이 점하고 정확하게 잘 보세요. 원의 중심을 지나면서 여기 끝까지 여기 보십니까? 여기까지가 최대값이야. 이해가지? 근데 우리 지금 이 거리를 알고 있지? 이 거리가 몇이었지? 방금 구했잖아. 이 거리가 4였어. 거기다가 뭘 더해주면 돼? 반지름만 더해주면 최대값이 되겠지. 그래서 최대값은 몇이 된다? 최대값은 6이 되더라. 그 다음에 최소값은 당연히 자 보세요. 여기하고 여기까지만 보세요. 여기까지만 봤습니까? 항상 원의 중심이 제일 중요한 거야. 여기까지가 거리가 몇이라고? 4. 거기에서 이 반지름의 길이가 몇이야? 2만 빼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거리가 최소값이 될 수밖에 없겠지. 맞아? 그럼 최소값은 몇이다? 최소값은 2가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뭐 너무 쉬워서 뭐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Understand? 이 유형은 딱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유형도 마찬가지로 원의 중심과 반지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더라. 됐죠? 원의 중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더라. 자, 칠판 보시면 그냥 이 문제입니다. 다음은 원의 방정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3,4를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은 거지. 됐습니까? 자, 언제나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든 뭘 구하든 원이 나왔다. 원의 중심과 반지름밖에 없더라. 100번 넘게 설명합니다. 맞죠? 자, 이번 이거를 어찌됐건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은 건데 얘를 발상을 어떻게 할 거냐? 되게 간단해요. 한다. 원의 중심과 이게 접선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는 언제나 어떻게 만나는 거지? 수직으로 만난다는 거야. 괜찮아? 그러면 우리가 이 접선의 방정식을 L이라고 하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자, 칠판 L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소스가 딱 두 개가 필요해. 뭐하고 뭐가 필요하지? 아니.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은 바로 기울기라는 걸 하나를 알면 좋고요. 맞지? 그 다음에 하나의 뭐 점의 좌표. 이것만 알게 되면은 자 기억해봐. y는 ax 플러스 b에서 기울기 하나 알고 좌표 하나 알면 b를 구할 수 있을 테니까 이 직선의 방식을 구할 수 있겠지. 다시 돌아와서 간다. 여기서 지금 주어지지 않은 게 이 직선의 이 점의 좌표는 구해졌지. 그럼 뭐는 안 주어졌어? 기울기만 구하면 된다는 거야.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만 보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냐? 이 직선 보이십니까? 이거? 여기가 지금 0,0이죠. 그럼 기울기 한번 해볼까 이거? 기울기 한번 보자. 이게 몇 칸? 3칸이니까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3 적을게. 마이너스 3분의 위로 몇 칸? 4칸. 이게 지금 기울기입니다. 이거의 기울기야. 맞죠? 거기다가 곱하기 얘를 했더니 얘 직선이 뭔지 모르겠지만 네모를 했더니 얘가 몇이 나오면 된다? 마이너스 1이 나오면 된다. 괜찮죠? 그러면 네모에는 몇이 나옵니까? 네모는 4분의 3이 나오겠죠? 여기다 적을게. 기울기는 몇이다? 기울기는 4분의 3이고 좌표는 몇 컴마 몇이다? 마이너스 3,4가 되는 거니까 그대로 한번 올려볼까? y는 4분의 3x 플러스 b인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3 집어넣고 여기다가 4 집어넣읍시다. b 몇 나오냐? 25. 됐어요? 4분의 25. 끝. 요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더라. 맞아. 이거 둘은 수직으로 만나면 마이너스 1. 두 기울기의 곱식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수직을 만난다는 거야. 맞죠? 자,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게 가장 기본 베이스고요. 이걸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식이 하나 있는데, 자, 간다. 공식. 자, 접선의 방정식의 공식이 하나 있는데, 자, 외워놓으면 굉장히 빠르니까 이건 외워놓는 것도 괜찮은데 지금은 잘 들으세요. 지금은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공식은 언제든지 변경될 상황이 있습니다. 알겠죠? 공식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선은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는 거. 기울기와 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다는 거. 됐죠? 자, 공식 한번 같이 한번 적어볼게요. 공식은 x1, x 플러스 y1, y는 r제곱이다. 이게 지금 접선의 방정식에 구할 때의 공식인데요. 얼마나 간단한지 한번 봅시다. x1과 y1이라는 건 여기 접점을 말하는 겁니다. 됐어? 그래서 적어볼게. 그러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뭐가 되는 거야? 4y는 r제곱이라고 했으니까 r이 몇입니까? 지금 이거 길이가 5니까 5, 25. 자, 이게 얘랑 똑같은지 한번 확인하러 갑시다. 자, 얘 넘기니까 4y 플러스 다시 4y는 3x 플러스 25 여기다가 4를 넘겨주면 y는 4분의 3x 플러스 4분의 25. 자,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지. 그래서 공식으로서 여러분들 바로 문제로 풀 수도 있더라. 됐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이 방법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거에 가장 큰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단점. 이 공식의 가장 큰 단점. 이것도 알고 들어가야 돼요. 단점. 이 문제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제 발동하는가? 이 공식은 언제 발동하는가? 이 공식이 발동하는 조건이 필요해. 조건이 뭐냐면 당연히 접선을 구하는 건 맞는데 당연히 접선을 구하는 건 당연히 맞는데요. 언제 발동하느냐? 이게 좀 짜증나는데 반드시 기억해야 돼. 반드시 원의 중심이 0,0일 때만 발동합니다. 중심이 여기가 0,0이 아니라 다르게 돼버리면 알겠죠? 이 공식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의 단점이 되게 많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볼 때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간단하게 주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중심의 좌표가 다르게 뻗어나가면 이 공식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꼭 기억해야 돼. 언제 발동하느냐? 반드시 원의 중심이 0,0일 때만 이 공식이 발동됩니다. Understand?
근데 이거는 상관없습니다. 이건 전혀 상관없어요. 알겠지? 이거는 그냥 우리가 기울기 하나만 딱 구하고 점의 좌표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얘가 0,0이든 몇 컴마 0이든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시죠? 좋습니다. 밑에 문제 풀어보세요. 시작. 3번 풀어보세요. 자, 스탑. 칠판. 선생님은 지금은 좀 미안하지만 지금은 공식을 사용하지 말라고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은 공식 사용하지 말고 문제를 푸세요. 알겠습니까? 네. 공식 사용하지 않고 문제를 계속 풀 것입니다. 자, 칠판. 자, 언제나 문제를 포커스를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하다. 문제를. 자, 간다. 얘가 지금 0,0이고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20이죠? 자, 그대로 한번 그려봅시다.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안 그릴 수도 있어야 되지만 지금은 원을 100번, 200번 그려보셔야 됩니다. 자, 이만큼의 길이고 여기가 지금 루트 20이라는 거죠. 몇 루트 몇이냐? 2루트 5가 되겠죠. 그냥 루트 20이라고 할까요? 어차피 제곱되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4,-2니까 대충 뭐 이 정도 되겠네요. 여기서 이렇게 접선이 이렇게 있더라. 됐습니까?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OAB 여기 있다. OAB 여기 삼각형의 넓이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물어보는 거지. 그러면 결국에 이 직선의 반식을 구하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자, 다시 4,-2가 되겠죠. 자, 그럼 다시 기울기를 한번 구해볼까? 자, 여기랑 이렇게 해서 수직이 되겠죠. 이렇게 돼서 여기랑 수직이 되겠죠. 맞아? 자, 그럼 기울기를 먼저 구하러 가야겠죠. 자, 기울기 x값의 증가량이 4고 y값의 증가량이 마이너스 2니까 x값의 증가량이 4, y값의 증가량이 마이너스 2야. 이게 지금 기울기지? 이거에다가 무언가를 곱했더니 마이너스 1이 되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넘기면 네모는 몇이 돼야 돼? 네모는 2가 돼야 되는 거 맞니? 맞지? 네모는 2가 돼야 돼. 그럼 여기 L의 기울기는 몇이 된다? 자, L의 기울기는 2이고 그 다음에 접점은 몇이다? 접점은 4,-2다. 여기까지. 됐죠? 자, 갑니다. y는 2x 플러스 b이고 여기다가 4,-2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몇 나옵니까? 마이너스 10 좋습니다. 그러면 지우고 마이너스 10이고요. 자, 여기까지. 자, 그런데 얘가 지금 이 넓이를 구하랬으니까 이만큼의 x절편과 이만큼의 y절편을 원하는 거 맞겠지? 자, y절편은 몇이다? 마이너스 10이야. 그 다음에 y에다 0 집어넣으면 x는 몇 나와야 돼? 5 나와야 돼. 자, 이제 어차피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길이 관계입니다. 길이. 밑변 곱하기 높이. 됐죠? 간다. 5 곱하기 10에 곱하기 2분의 1. 몇 나와야 돼? 25네. 맞죠? 넓이는 25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식 쓰지 않고 문제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런 형태로 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왜 선생님이 공식 쓰지 말라고 그러는 거냐면 아마 공식으로 문제는 안 나올 겁니다. 거의 그래. 알겠지? 그래서 공식으로 나오면 그냥 땡큐고 아니면 말고. 알겠죠? 공식은 나중에 여러분들 충분히 연습할 수 있거든. 지금은 이 느낌으로 문제를 다 푸세요. 알겠죠? 공식은 의미 없습니다. 지금은. 오케이. 얘가 지금 선생님은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림 그리고 시작할게. 그림을 원을 하나 그리시고 여기서 중요한 건 3,0입니다. 3,0이 여기 위에 점인가 한번 봅시다. 3을 집어넣으면 몇 나오냐? 9 더하기 0은 6. 맞아 안 맞아? 안 맞지. 3,0이라는 건 대충 적을게. 이 정도가 지금 3,0이라고 치면 됐어요? 바로 이게 외부의 점이라는 거야. 원 밖의 점. 뭐라고? 원 밖에 있는 점이라는 거야. 원 밖의 점이야. 그러면 원 밖에서 얘하고 접선을 그은다는 거니까 잘 보세요. 이런 느낌 아닐까? 이렇게 하나 그려지는 거 맞겠지? 근데 하나만 그려지는 식은? 아니야. 이쪽도 그려져. 끝. 이해 가십니까? 괜찮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거는 이 직선이 두 개가 나오겠구나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이제 목적인데 어떤 발상으로 문제를 구할 것이냐. 자, 첫 번째, 점의 좌표는 알고 있어. 근데 지금 우리가 항상 느끼는 건 뭐지? 기울기만 알면 되는 거지. 기울기를 알려면 이 접점의 좌표를 알아야겠지. 여기까지 가십니까?
기울기를 알려면 이 접점의 좌표를 알아야 됩니다. 맞아?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접점의 좌표를 알아가는 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어떻게 풀 거냐면 밑에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어떻게 가는가? 얘는 지금 공식을 이용한 겁니다. 자, 이 느낌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가 아까 루트 몇이었지? x제곱 여기다 적을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6이었어. 그러니까 이거는 루트 6이 되겠죠. 자, 첫 번째 방식입니다. 원 위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이용해 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임의의 점이니 모르니까 여기를 x1, y1이라고 놓겠다는 거야. 그러면 공식이 뭐가 되는 거죠? 간다. x1x y1, y는 몇이 되는 거야? 반지름의 길이가 6이니까 6이 되겠죠. 됐어? 이게 바로 직선의 방정식이야. 뭐라고? 직선의 방정식. 이 직선의 방정식인데 얘가 몇 컴마 몇을 지나지 지금? 3,0을 지나. 3,0은 여기다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3x1 플러스는 6. x1은 몇 나오냐? x1은 이거 여기 지워야죠. x1은 2가 나오는 거 맞겠죠? 됐어요?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x1은 구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x1이 2일 때 여기 y1도 구해야 하잖아. 근데 이 원의 접점이잖아. 그치? 여기가 완벽한 식 보이십니까? 보이죠?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어 봅시다. 2를 집어넣어 봅시다. 2를 집어넣으면 몇 나오냐? 4. 그러니까 다시 y제곱은 4 넘기면 2가 되겠죠. y는 풀마 루트 2가 되겠죠. 그러면 다시 처음에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는 여기다 적어줄게. 여기는 2, 플러스 루트 2가 되는 거고 여기는 몇이다가 여기 2,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두 개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됐어요? 이해 가셨죠? 그러면 우리가 됐죠? 이해 갔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점하고 여기에 있는 점하고의 좌표가 그대로 있으니까 기울기를 구하시면 되겠죠. 또 여기도 기울기를 구하면 되겠죠. 맞아? 그래서 기울기를 정리해도 상관없고 또는 그냥 x1, y1이니까 이미 x1, y1을 구했으니까 여기다 그냥 집어넣고 정리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니까 잘 봐. 처음엔 2, 플러스 2니까 여기다 그냥 집어넣게. 2x 플러스 루트 2y는 6. 첫 번째 직선이고요. 2x 마이너스 루트 2y는 6. 두 번째 직선입니다. 요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이게 지금 접선의 방정식을 이용한 풀이였습니다. 이렇게 다시 돌아오면 접선의 방정식을 이용한 풀이었습니다. 조금 시간이 좀 걸리죠? 근데 왜 두 개가 나온지에 대해서 포인트를 그림으로써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 갔어?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워진다. 원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똑같은 정답을 구해내는 방법이야. 자, 정답은 이미 알고 있어. 근데 다른 방식으로 풀자는 거야. 다른 방식은 뭐냐면 원의 중심과 접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자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얘가 몇 몇을 지난다고 했지? L이 3,0이니까 접선의 방정식은 반드시 3,0을 지나는 거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얘를 블라블라블라 해서 다 끝을 0을 만드세요. 됐어? 끝을 0을 만들면 얘는 여기도 3.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됐어요?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이 지금 쟤란 얘기죠. 그 다음에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아까 몇 배였지? 6이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고 얘가 지금 0,0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이은 이렇게 L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L직선이 있는데 이 길이가 루트 6이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이해 갔죠? 그럼 바로 무슨 공식? 점과 직선상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이거를 풀어내겠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지금 얘가 루트 6이 나와야 되는 거 맞겠지? 됐죠? 그래서 다 정리하면 여기까지 나왔어. 그런데 여기서 지금 양변을 뭐 했습니까? 제곱해서 문제를 풀었지. 그래서 풀었으니까 제곱했더니 m이 몇 나왔어? 풀마 루트 2가 나왔다. 풀마 루트 2가 나왔으니까 m이 바로 풀마 루트 2니까 다시 위로 돌아오면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다가 풀마 이 루트 2를 집어넣어도 되고 여기다가 집어넣어도 상관없습니다. 맞죠? 그럼 결론은 뭐가 되겠어?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이 되겠지. 맞아? 밑에 거가 바로 있네요. 그래서 여기를 정리하시면 똑같이 2x 여기 있다. 2x 마이너스 루트 2 그냥 여기다 적을게. 루트 2 루트 2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직선이 나온다. 자, 첫 번째는 접선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 거고 이거는 점과 직선상의 거리를 이용해서 나오는 공식을 이용해서 두 문제를 푼 겁니다. 자, 둘 중에 하나는 서술형식으로 나올 겁니다. 알겠죠? 둘 중에 하나는 서술형식으로 나올 거니까 좀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야, 저기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지금 이거 외부의 점인 거 맞겠지? 외부의 점인 거 맞아 안 맞아? 맞겠죠? 그냥 그림 잠깐만 그려볼게. 그림 또 안 그린 친구들은 또 힘들어. 요렇게 생겼고 4,0은 요 정도 있겠죠?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가 나오겠죠. 맞아? 자, 그러면 지금 얘가 이렇게 할게. 여기에 점을 알아 몰라? 모르니까 이거를 x1, y1이라고 할게. 얘가 이렇게 설정했으니까. 그럼 간다. x, x1 이거 다시 x1, x 플러스 y1, y는 r제곱이다. 됐죠? r이 몇입니까? 4니까 여기 지워주시고 이건 4. 여기까지 가시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몇 컴마 몇이면 되나? 이 직선이? 4,0이니까 x1 4는 4. x1은 몇이다? 1이다.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이 x1은 여기를 말하는 거니까 이 x1은 이 원의 방정식에 들어가 있는 거 맞겠지? 그럼 다시 x1은 여기다 집어넣어야겠지. 맞아? 1 집어넣읍시다. 넘기니까 몇이야? y제곱은 3. 다시 y제곱은 3. y는 풀마 루트 3. 여기까지 가세요? 그럼 끝. 자, 쌍이 x1이 1이니까 이해 가시죠?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1, 몇이야? 루트 3. 여기는 몇이 될까? 여기는 1,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고. 이해 갔어요? 여기까지 이해 갔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여기다가 다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됐죠? 1, 루트 3 집어넣으면 1 플러스 루트 3i는 4 하나 나왔고 다시 x 마이너스 루트 3i는 4 이렇게 해서 두 개씩이 나온다. 자, 넘겨서 점의 평행이동으로 넘어갑시다. 53페이지입니다. 자, 점의 평행이동 갑니다.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몇 만큼 이동하라고? 3만큼. 얘가 지금 1,1인데 이렇게 이동하라는 거니까 여기다가 그냥 2, 여기다가 몇이냐? 3. 그래서 전라는 3,4가 되겠습니다. 점의 평행 이동입니다. 뭐 크게 어려움이 없으니까 상관없겠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나왔을 때 조금 여러분들이 헷갈릴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 됐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보세요. x, y가 어떻게 이동하래? x 플러스 5만큼, x 마이너스 2만큼. 다시 말하면 x축으로 몇 만큼? 5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하라는 뜻이었습니다.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다 정의할게. 2,3을 이렇게 이동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몇 컴마 몇이 되는 거냐? 5 마이너스 2. 그래서 7,1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탑. 칠판. 자, 이번엔 도형의 평행이동을 한번 우리가 외쳐봅시다. 도형의 평행이동. 자, 도형의 평행이동은 정확하게만 이해하시면 충분히 괜찮은데 이거를 또 어설프게 이해하면 난리가 납니다. 칠판 이 문제만 기억하세요. 이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문제 끝나니까. y는 x제곱 보이십니까? y는 x제곱. 자, 잘 보가. 우리는 이미 도형의 평행이동을 이미 다 배웠었어. 어떻게 배웠냐면 간다. 여기가 중심의 좌표가 몇 컴마 몇이지 지금? 꼭지점의 좌표가 0,0이지. 이걸 선생님이 이렇게 할게. 오른쪽으로 두 칸. 그 다음에 간다. 밑으로 한 칸. 여기까지 평행이동을 시킬게. 됐죠? 그리고 다시 그려볼게. 그러면 얘가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기겠지. 맞아요? 이거 식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럼 불러줄래? y는 불러봐. 여기가 지금 2, 마이너스 1이야. 어떻게 되는 거야?
x-2에 대한 제곱에 뭐야? 마이너스 1. 이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잘 보시기 바라요. 지금 도형을 오른쪽으로 두 칸, 아래로 한 칸을 이동한 게 지금 이 식이야. 맞지? 그럼 다시 위로 올라와서 얘가 되는 거 맞겠지? 자, 간다. 도형의 이동은 꼭 기억하세요. 도형의 이동은 점의 이동이 된 그 점의 이동을 도형의 이동에서는 꼭 반대로 부호 반대로만 집어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부호 반대로만. 이해 가셨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x에다가 뭐라고 집어넣으면 돼? x-2 y에다가 뭐라고 집어넣으면 돼? 반대로 y 플러스 1. 근데 이거 마이너스 1인데요? 뭐 여기다 접어봐. 여기가 플러스 1인데 이게 넘어간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꼭 도형의 이동은 이런 느낌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칠판 봐봐. 자, 직선이 있는데 얘를 어떻게 이동하고 싶대? 다음과 같이 평행 이동하고 싶대. x축으로 몇 만큼? 1만큼. y축으로 몇 만큼? 2만큼. 그러면 집어넣을 때는 x에다가 뭐라 집어넣는다? x-1이라고 집어넣는다. 그다음 y에다 뭐라 집어넣는다? y-2라고 집어넣는다. 그래서 x-1, y-1에서 정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탑. 칠판. 자, 이제 유형을 정확하게 여러분들 파악할 수 있도록 선생님 유형을 알려줄게요. 그 다음 장 넘겨보시면 56페이지입니다. 자, 이 부분 한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 이것만 한다. 이거 x, y가 이렇게 이동했다. 이렇게 이동을 시키고 싶다. 됐죠? 꼭 기억하세요. 이 말은 결국엔 점의 평행 이동을 물어보신 겁니다. 평행 이동을 말해준 거야. 됐어? 그러면 x축으로 몇 만큼 이동하라는 거야 지금? 이거는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그냥 y축으로 몇 만큼? 2만큼 이동하라는 거야. 그러면 도형의 방정식은 x에다가 뭐라 집어넣어야 돼? x 플러스 3이라고 집어넣어야 되고 y에다가 뭐라 집어넣어야 돼? y-2라고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괜찮죠? 그래서 얘가 말하는 게 점의 이동인지 도형의 이동인지를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같이 합시다. x 플러스 3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을게. x 플러스 3 플러스 2에다가 y-2의 마이너스 2는 0. 이거 정리하세요. 됐죠? 정리하시면 x 플러스 2y 오케이. x 플러스 2y 몇 나오냐? 마이너스 4에다가 1이니 마이너스 3이냐? 이렇게 정리. 됐죠? 이거 꼭 기억하세요. 다시 이거 그대로 봐. 이게 무슨 이동을 이야기한 거라고? 점의 평행 이동을 이야기한 거니까 당연히 집어넣을 때는 반대로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점의 평행 이동은 도형의 이동이랑 다릅니다. 맞아? 자, 그런데 그 다음 26번을 한번 볼까요? 특이한 점이 뭐가 적혀 있지? 지금 봐봐. 특이한 점이 뭐가 적혀 있어? F가 적혀 있지. 맞아? 그리고 여기도 F가 적혀 있지. 됐어요? 이건 그냥 도형의 이동입니다. 뭐라고? 이건 그냥 도형의 이동이야. 그래서 이거는 점의 이동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도형 그 자체를 이렇게 이동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적을 때는 얘를 이렇게 평행 이동한다는 건 간다. X에다가 그냥 도형의 이동을 그냥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야. 이것만 구별하면 돼. 알겠지? 이건 점의 평행 이동이 아니라 이건 도형의 이동을 그대로 적어준 거야. 알겠죠? 그러면 다시 3에다가 x 플러스 1 플러스 2에다가 다시 y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3x 플러스 2y는 3에다가 마이너스 4에다가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2는 0. 됐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점의 이동과 도형의 이동만 구별하시면 되는데 그 도형의 이동은 여기에 있는 이렇게 F라는 말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자, 오케이. 칠판. 간단하죠? 얘를 이렇게 이동하라는 건데 F가 적혀 있으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도형의 이동을 하라는 거겠죠? X에다 뭘 집어넣으라는 거야? X 플러스 A를 집어넣으라는 거고 Y에다 뭐 집어넣으라는 거야? Y 마이너스 B를 집어넣으라는 거야. 그대로 집어넣을게. y 마이너스 b는 다시 x 플러스 a에 대한 제곱에 플러스 4에 x 플러스 a의 마이너스 5다. 이거가 뭐가 되었다? y는 x의 제곱이 되었다라고 지금 물어봤지.
그러면 다시 말하면 얘도 풀고 얘도 정리하고 얘는 넘겨주시고 해서 이 꼴로 만들으라는 거지. 그대로 정리, 그냥 정리만 할게.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까지 나온다. 됐죠? 자, 여긴 끝났으니까 여기는 똑같으니까 상관없는데, 자, 얘가 몇이 돼야 된다고? 얘가 0이 돼야 되고, 그리고 또 다시 얘가 0이 돼야 돼. 근데 이미 A는 끝났네요. A는 마이너스 2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시면 B 9. 오케이. A 마이너스 2, A는 마이너스 2, B는 9.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면 둘을 더하시는 거니까 둘은 다시 말하면 7이 되겠다. 맞죠? 요 정도까지 정리하시면 문제 이해하는데 크게. 자, 여러분들 대칭이라는 말을 또 어렵게 생각하는데, 칠판 대칭. 대칭은 이겁니다. 그냥 잘 봐. 여기에 점일지. 이걸 x축으로 대충하고 싶어. 맞아? 이걸 지금 x, y라고 할게요. x축에 대칭하고 싶어. 맞죠? 그러면 x축으로 그대로 딱 접으란 얘기입니다. 접었을 때 데칼코마니처럼 접히는 그 점을 말하는 게 대칭이동이야. 맞아? 그럼 얘가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여기로 가는 거 맞겠지? 그래서 x축에 대한 대칭이동은 뭐가 바뀐다? y가 부호가 바뀐다. 됐죠? 자, 이걸 다시 y축으로 대칭이동하면 어떻게 될까? x가 마이너스가 되고 바뀐다. 됐어요? 자, 이번에 원점입니다. 원점 대칭은 여기가 되겠죠? 원점 대칭은 어떻게 된다? 그렇지. 이렇게 바뀐다.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점의 대칭 이동은 그렇게 대단한 이야기가 아니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얘를 x축에 대한 대칭 이동하고 싶대. 뭐만 바꾸면 된다고? y만 바꾸면 되는 겁니다. 3, 마이너스 5. 얘는 x축 대칭 똑같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여기 이해가시죠? 적어 놓으세요. 다음. 자, 얘들아 칠판. 자, 이게 있어요.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 한번 보세요. 어떤 느낌이냐면 한다. y는 x니까 예를 들어서 1, 1. 그럼 이렇게 할게. 봐봐. 2,1 정도로 찍을게. 여기 정도. 2,1. 됐어요? 그러니까 2,1입니다. 얘를 y는 x에다 대칭 이동할게. 됐어요? 그러면 y는 x로 딱 접었을 때 접히는 점 그대로 여기가 되겠죠? 얘가 몇 컴마 몇이 되겠다. 예상해봐. 몇 컴마 몇이야? 1,2가 되겠지. 그러면 둘의 상상을 맡기세요. 얘가 x, y면 y는 x에 대한 대칭은 항상 뭐가 된다? 그렇죠. y, x. 그냥 둘이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둘이 바뀐다. 이 정도만 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시 y는 마이너스 x도 있겠죠. 됐죠? y는 마이너스 x는 어떻게 바뀔까? 똑같이 할까? 여기다 할까? 2,1. 다음에 2,1이 여기로 가겠지. 맞아? 얘가 x, y야. 2,1이 몇 컴마 몇이 되냐 이쪽은. 1,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이해돼? 그럼 어떻게 바뀌는 게 맞겠어? 2,1이 1, 아니요. 1, 미안하다. 2, 다시 2, 마이너스 1이 되겠지. 맞아? 근데 이게 지금 1,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이게 x, y니까 y하고 x로 바뀌는 건 똑같은데 뭐도 바뀐다? 부호가 반대로 바뀐다. 됐어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냥 이렇게 편하게 할게. x, y가 바뀌고 부호도 바뀐다. 됐어요? 부호도 바뀐다. 이게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입니다.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냥 그대로만 집어넣으면 됩니다. 간다. x축에 대한 대칭 이동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x축에 대한 대칭 이동은 어떻게 된다 그랬지? x에다가 마이너스 y 이렇게 된다 그랬지? 이대로 그냥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y에다가 마이너스 y만 집어넣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도형의 이동이 끝나는 겁니다. 대칭 이동은 그냥 도형의 이동이 끝난다. 됐어요?
네. 그리고 뭐 y는 x든 뭐든 상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이거는. 뭐 설명할 게 없습니다. 자,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쉽지 않죠? 아니 뭐 어렵지 않죠? 그냥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이니까 원점은 다시 말하면 x, y가 부호만 바뀌면 되는 거죠. 그럼 부호만 바꿔볼게. 부호만 바꾸자. 끝. 원점 이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뭐에 대한 이동? y는 x에 대한 이동이죠. 그러면 이거는 x하고 y만 바꿔주면 되는 거죠. x하고 y만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y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됐어요?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뭐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또 어떻게 물어볼 거냐면 자, 이런 느낌도 괜찮죠? 자, 이것만 선생님이 구별하면 된다 그랬죠? 간다. 출발. 다음을 평행이동을 시킬 건데 자, 봐봐. 평행이동이니까 이거는 점의 이동을 물어보는 거예요. 점의 이동. 점의 이동을 시키면서 다시 또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을 시켜라 라고 물어보는 거죠. 맞죠? 그러면 이건 점의 이동이니까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하라는 거니까 집어넣을 때는 어떻게 집어넣어야 돼? x에다가는 도형의 이동이니까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y에다가는 y 플러스 2를 집어넣은 다음에 정리를 다시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이니까 x, y에다가 마이너스만 다 붙이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이렇게 해서 계속 장난을 칠 거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할 거라 봅니다. 맞죠? 이 정도는 충분히 이해할 거라 봅니다. 오케이, 이 문제 물어봅시다. 어떤 특정한 점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구하시오라고 물어봤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칠판 잘 봐봐. 그래프 좀 그려놓고 시작할까? 원래 안 그려도 되는데 항상 얘기하지만 그래도 눈에 보이는 게 더 좋죠. 여기가 지금 뭐 A점,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라고 칩시다. 근데 1, 마이너스 1이니까 1, 마이너스 1, 이 정도가 칠게요. 1, 마이너스 1. 이 점에 대하여 그대로 대칭 이동한 그 점을 구하라는 거니까 잘한다.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 점, 얘랑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여기 점의 좌표를 구하라는 겁니다. 맞죠? 이게 대칭 이동한 점이야. 근데 특이점은 뭐냐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점이 바로 얘 둘의 뭐가 되겠다? 중점이 되겠다는 거죠. 얘들의 중점. 그럼 얘는 다시 말하면 모르겠으니까 x, y라고 적자. 그렇지? 그러면 다시 x, y는 좀 그렇고 a, b라고 할까 그냥? 그럼 다시 간다. 쭉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a가 1이 되고 다시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b가 이렇게 해서 a, b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언제나 대칭 이동했다는 건 그 중심이 얘가 되더라. 여기까지 괜찮죠? 됐죠?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정리하시면 여러분들